브런칭 제주 몬트락 김덕준 대표님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제주 몬트락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또 신규 브랜드에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대표님? 양재동의 이 제주 몬트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흑돼지 전문 브랜드 오픈 이름이 과정을 지금도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모닥 모닥? 흑돼지라고 있습니다. 모닥이 무슨 뜻이죠, 대표님? 모닥. 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모닥 홀딩스입니다. 그것도 궁금했어요, 대표님. 네. 그 주식회사 뭐뭐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네. 홀딩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모회사를 만들려고 모르거든요. 준비를 했던 회사라 홀딩스라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이죠? 계열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꼭 외식이 아니더라도 네. 필요한 사업군은 계속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모회사를 홀딩스로 만들자라고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홀딩스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 자체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는 그 뭐 합자 회사 뭐 여러 가지 회사가 같이 모여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많이들 쓰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양재 매장을 일단 오픈을 하고 이제 일단 제주도에서 돈육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주도에 직접 내려가서 좀 소개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흑돼지 쪽으로는 종돈장, 그러니까 그 AI라고 하죠. 이제 시종자를 좀 이렇게 배출하시는 협회장님이 계시는데 협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이에요. 한 7천에서 한 8천도 정도 사육하고 계시고 이쪽이 품질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돌방했죠. 약속 잡고. 근데 그 전에 궁금했던 게 왜 하필 제주죠? 왜? 강원도도 제주도가 있고. 계속 좀 네.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제주도 방문하시고. 근데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된다. 올고든 재료에 대한 이런 소구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육지에 있는 돼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키워지는 환경은 중요하다. 청정 지역에 대한 이제 대표 그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제주를 키워드로 잡고 그렇죠. 이제 브랜드를 이제 네. 만들어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일 농장으로 계약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브랜드 설계를 할 때. 네, 단일 농장으로 계약을 육지에 하게 되면은 이제 구제역이 돌았을 때 이제 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도에서 돈육을 섭외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판단을 가졌었던 거고 왜 단일 농장으로 이거를 섭외를 해야 되느냐라고 결정을 지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돼지고기 그리고 뭐 다른 뭐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돈육 자체가 뭐 소비자분들은 잘은 모르시겠지만 뭐 공유FC 관련된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축장 농장에서 이제 도축장으로 이제 출하를 합니다. 출하를 하면 도축장에 도축을 하고 등급 판정을 매기죠. 네. 그럼 가공장에서 그냥 돼지 몇 마리씩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육이 섞인다라는 거죠. 먹는 사료도 다르고 뭐 키워지는 환경도 다르고. 농장에 있는 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 어떤 걸 사가는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제 등급 판정 받은 걸로 그냥 사오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동일한 브랜드의 뭐 다른 매장들에 납품되는 돈육이 가공장에서는 똑같이 납품을 하겠지만 돈육 자체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1등급을 받더라도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단일 농장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안정적인 맞네요. 수급이 가능하느냐. 일단은 그게 가장 좀 브랜드를 설계할 때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2014년도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바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그 주신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당 농장은 모닥 홀딩스에만 납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저희만 납품하게 되죠. 프랜차이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어느 정도 회사를 만들어 놓고 혹은 가게를 만들어 놓고 매장을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영업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의 물량이 나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줘. 이게 아니라 만들기도 전에 만들자마자 바로 이거를 이런 그 납품 계약을 딴다는 게
분명히 되게 어렵고 쉽지 않은 그 행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대표님? 그렇죠. 이미 납품처들은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농가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돈육 자체가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돈육 중에 약 한 5.6% 정도가 제주도 돈육이거든요. 이미 납품처는 다 있다. 예, 이미. 그런데 그런 거죠. 뭐 그 농장 대표님께서도 뭐 연배도 있으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진정성을 좀 봐주신 게 아닌가. 아, 김덕준 대표님의 네, 뭐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정도. 그래서 뭐 일단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정도 수준의 이해를 하셨던 게 아닌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네, 그 싶어요. 양사의 결정이었을 거라고 이제 느껴져서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뭐 정말 업종은 너무나 다르지만 저는 이제 식판이라는 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레스 식판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는 한 4,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인레스 식판을. 근데 공장을 잘 뚫으면 한 2,500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득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 뭐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계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일단은 자료상에서는 설립하시자마자 바로 또 이제 이런 독점 공급을 또 계약을 따내시고 준비하셨다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저는 느껴져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같은 좀 고민을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라서 한번 궁금했었고 식판은 중국에서. 아니 이제 국내에서 예, 중국에서 갖고 오시면 더 싸게.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하게 되면 더 쌀 수 네. 있겠죠. 근데 알아봐 드릴까요? 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1,500원에? 네.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대표님의 그 지나오셨던 족적을 좀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모닥이라는 그 제주 흑돼지라는 브랜드를 하셨다가 지금 현재 그 매장의 이름은 제주 몬트락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지금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이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된 거죠? 흑돼지는 저희가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입 원가 자체도 상당히 높고 돈육이 그만큼 이렇게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영 사업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양재 매장을 1층만 오픈했었는데 네. 오픈하고 저희가 4월에 오픈했으니까 6월에 양재 그 사거리에 보면 엘타워라고 있어요. 네. 엘타워에서 메르스가 터진 거예요. 11시 45분인가 박원순 시장이 네. 조합원들이 5천 명 모여 있는데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약이 한 달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7월달, 8월달 되고 나서 매출이 부쩍 늘었죠. 그러고 나서 7, 8월 때 되니까 매출이 늘었다. 다시 늘었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가 이제 한 달 되니까 좀 잠잠해진 거죠. 6월 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2층을 공사를 해서 오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예약이 풀만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을까요? 뭐 경기는 매년 나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가면 갈수록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주도 돈육 관련해서 일반 돼지라고 하죠. 백돼지. 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백돼지를 갖고 브랜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일부 좀 조정보고 변경할 거 변경하고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다시 좀 조정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 몬트락이라고 브랜드를 오픈하게 됐죠. 몬트락이 이 영어나 뭐 외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 방언이에요. 무슨 뜻이죠? 둥실둥실하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모양새를 뜻하는 방언입니다. 몬트락 허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둥실둥실 그 돼지 같은 느낌인 거죠. 예. 둥글둥글 포동포동한 느낌. 네. 그 제주도 방언이에요. 저도 뭐 섭외를 하면서도 몰랐던 내용인데 그런 뜻이 또 있었네요. 검색을 안 해보셨나 보네요. 네. 네, 검색한 거에 또 안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네. 이게 열심히 한 달에 한 번 공부하고 방송하시니까 감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프랜차이즈로서 적합한 모델을 하기 위해서
제주 백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제주 몬트락이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시게 된 거네요. 매장을 만드시게 브랜드를 개발해서 런칭하게 된 거죠. 그렇죠. 브랜드를 개발해서.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농장들이 되게 많아요. 농가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조금 규모가 있는 농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도 단일 그 돼지 단일 농장에서 농장입니다. 받으시는 거죠? 네. 제주 동부축산이라고 네. 여기 2만두 생산하고 있는 농가인데 제 이 농장을 선택하고 돈육 계약하는 데까지 3개월 걸렸거든요. 거의 한 10여 차례 미팅 가진 것 같아요. 여기도 납품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예. 그 와중에 이제 비비고 들어가는 모다 언덕이 홀딩스가 없는. 이제 나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이 농장을 선택했냐면 환경 친화 축산 인증하고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 농가라 그래서 2만 두 이상 생산되는 농가에서 그런 인증을 받은 곳이 육지에 2군데, 제주도에 1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돈육 품질이 좋다.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네. 품질이 좋은 거랑 맛이 좋은 거랑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돼지들이 좀 위생적인 환경에서 뭐 도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송이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뭐 먹거리 전에 그런 뭔가 좀 환경적인 단계고 맛이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맛도 틀린가요? 이게 그냥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로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맛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런 것들은 이런 거죠. 저희가 한우를 생각하면 네. 뭐 유구, 그렇죠? 2등급, 1등급, 네. 1불, 뭐 투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급 외 2등급, 1등급, 1 플러스 등급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도체 등급이라 그래서 이게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등급 판정이 잘 나온 것들이 마블링 지수가 됐든 좋긴 좋다. 대신에 어떤 걸 어떻게 먹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돼지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진한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우를 먹으면 한우 맛이 있듯이 분명히 맛에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맛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쿠킹에 대한 문제잖아요. 조리에 그쵸. 대한 문제니까 네. 그거는 매장 내에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조리 시스템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 맛에 대한 차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원재료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다 뭐 그쵸. 동일 네. 뭐 하시잖아요. 네. 네. 뭐 닭장 같은 곳에서 생산된 돼지랑 그 다음에 뭔가 좀 자연적인 환경에서 또 자란 돼지랑은 분명히 차이가 크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맛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한 건데 여러 가지 그런 그 특허 출원을 많이 이제 하셨고 이미 등록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금나노 입자를 이용한 돼지고기 숙성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방법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더 좋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특허죠. 이렇게 뭐 자연적인 건지 아니면 좀 맨 처음에 브랜드 기획 단계에서 이미 예상하셨던 건지. 기획 단계에서 어떤 특허를 출원하자라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 뭐 이 요즘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은 원체 소비량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비싸고 뭐 전지, 후지 흔히 말하는 처지는 부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부위들은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전체적인 이 밸류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밸류가 삼겹살에 높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돈 자조금이나 한돈 협회 쪽도 이런 기능성 돼지에 대한 뭐 조리가 됐든 뭐 메뉴 개발이 됐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특화된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녹차 먹은 돼지, 뭐 복분자 먹은 돼지, 그죠. 돼지를 직접 먹이는 거잖아요. 그건 돼지 직접 먹여서 효과가 없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녹차는 뭐 살을 빼는 성분이 있다. 근데 돼지가 어떻게 먹고 자라냐? 뭐 인삼 먹은 돼지면 인삼을 얼마나 먹고 자라겠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변형하거나 추가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금이 갖고 있는 좀 특성이 있어요. 소화 촉진을 해주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나노 입자로 쪼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금을 나노 입자로 쪼개는 게 어려워요.
나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를 그렇죠. 말하는 아주 거죠? 작은 네. 예, 눈에 보이지 않은. 그래서 이걸 나노 입자로 쪼개게 되면 금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이 아니라 와인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와인골드 숙성삼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요건 컨트롤을 했는데 등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숙성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되게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어디에 담아서 숙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물에 넣어서 숙성하는 분도 계시고, 뭐 웨데이징이냐, 뭐 드라이에이징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교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네. 근데 제대로 숙성을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특허 출원이라든지 네. 특허 등록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그런 경쟁력,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예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제주돼지가 딱 그 인증되는 것도 되게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주 맛심 인증, 뭐 제2마크, 친환경 축산 인증, 무항생제 인증, 제주 돼지고기 인증 1호점 뭐 이런 좀 그 인증에 대한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나라에서 혹은 뭐 정해진 기관에서 확인된 거에 대한 좀 노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가 보죠. 혹은 시중에서 되게 좀 이렇게 뭐 속여 팔거나 예를 들어 뭔가 좀 이렇게 섞어서 팔거나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한다거나. 제주도 도청 내 축산과 쪽에 네. 이런 제보 전화들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이거 제주 돼지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문의 전화들이 오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서 인증 사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미투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뭐 PD 수첩에도 예전에 방송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육지에서 판매되는 제주 돼지의 90%가 가짜다. 원산지가 다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주 돈육이 이 매입 원가 자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하절기 때 되면은 더 높아져요. 그랬을 때 이 단품 매장을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들께서 유혹을 못 이기시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내 손에 100원이 들어와야 3,000원이 되는데. 더 싼데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제주돈육을 사용하는 곳에 인증을 하자라고 이제 이 제주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일단 서울 경기 지역만 우선적으로 한 30개 정도 모범 시범적인 매장을 인증을 하자라고 해서 공고를 냈어요. 어디에다 냈냐면 육가공업체. 당신들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 쪽에 얘기를 해서 매장들에 얘기해서 신청 접수를 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안타깝게도 11개밖에 신청을 못했어요. 30곳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30곳을 인증을 해주려고 했는데 예. 한 80개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거기에서 골라서 한 30개만 인증을 해주자. 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100%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것도 제주돈육을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수입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섞어 판다든가 뭐 그런 데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러면 거죠. 이 가게에서 파는 모든 전부. 돼지 관련된 모든 제품은 소세지까지. 다 무조건 소세지까지. 부속이든 뭐든 다 전부 다. 써야 돼. 이게 인증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증 심사를 11개가 심사를 넣어서 다행히도 저희 제주몬드라 강남 본점이 1호점으로 지정이 됐어요. 1호 그건 어떻게 이게 좀 뭐 방법이 있나요? 점수 매긴 겁니다. 그게 뭐 매출 대비, 뭐 매장 컨디션, 뭐 위생 관련 그리고 뭐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심사관들께서 점수 평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1호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힘든 일이죠. 예.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노력들을 물론 뭐 이제 고객들에게 노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도 그냥 저를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주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냥 당연히 그냥 제주 거 쓰겠지 뭐 큰 인식을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과를 보시나요? 고객들에 대한 반응 피드백? 오히려 소비자분들께서 의심들을 더 많이 하시죠. 저 인증이 진짜일까? 아니요, 인증 받기 전에
진짜 제주돼지 맞아라는 이 퀘스천을 갖고 계신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저도 많다라고 그냥 뭐 봐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제가 네. 알게 됐냐면 15년도 10월에 저희 11월이구나. 11월에 저희 강남 본점 오픈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물류가 안 돼서 택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일 택배가 됩니다. 배를 이제 이 저녁에 실으면은 그 다음 날 이제 배송이 오니까 당일 택배가 됐는데 그 택배 기사 CJ 택배 기사님이세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제주도 걸 쓰시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근처에 제주돼지를 쓰는 데들은 전부 다 내가 육지에서 갖다 주는데 여기 진짜 제주도에서 받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송장을 매장에 붙여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장을 붙였습니다. 아, 택배 기사님의 그 조언 하나에 그러고 나서 매출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네. 예, 신의 한 수였죠. 그 기사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뭐 다른 대한택배 지금 CJ에 계셨었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뵐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맹점 오픈된 가맹점들도 송장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증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 브랜드는 오픈과 동시에 제주돼지 판매 인증점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청하고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재료부터 올고든 네, 그렇게 써 있죠. 품질을 네, 뭔가 좀 그 고집하는 라인 한 줄이. 제주몬트라. 이제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직 남았어. 그 뭐죠? 대표님 그럼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그 식당에서 분명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유혹과 사장님들의 그런 좀 고민들이 많을 거다. 네. 뭐 섞어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굉장히 본사에서는 좀 관리가 심각할 정도로 되게 이제 철저하게 되겠네요. 매출 대비 매입률을 저희가 본사에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큰 오차가 나는 가맹점은 일단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주돼지를 유통하는 곳보다 가맹점에 저희가 납품하는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뭐 하절기나 이렇게 돈가가 많이 오르면 오히려 본사는 사실 로열티를 지금 받는 구조는 아니고 돈육의 일부 물류 마진이 있는 구조긴 한데 로열티가 없나요 지금? 네, 로열티가 측정된 없어요. 뭐 퍼센트라든지 뭐 네. 정률 이런 것들이 없나요? 두 개 다 받지 않아요. 예. 두 개 다 받으면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열티면 로열티, 물류 마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돈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연중 평균으로 보긴 하겠지만 네. 본사 마진 그냥 제로로 나요. 그리고 그냥 싸게 납품합니다. 그럼 딱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네.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라 함은 로열티를 받고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일상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관리와 제재와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계속하는 게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표님은 로열티를 따로 이제 책정하지 않고 이제 물류 마진 그럼 어떻게 보면 유통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 어찌됐건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는 뭐 본사에서 뭐 다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건 뭐 점주님들이랑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물류에서 본사의 이익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사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까지 이익 구조가 없으면 사실 가맹점도 좋을 건 없어요. 그렇죠. 본사가 있어야. 말씀드려요. 예. 본사 망하면은 가맹점 어떻게 살아남냐. 맞죠. 예. 그래서 적정선이라는 게 51대 49냐, 49대 51이냐. 예. 요 차이인 거지. 어느 한 곳이 뭐 나는 90, 너는 10 요런 건 없다. 예. 그러니까 물류 마진이면 물류 마진, 로열티면 로열티. 로열티 받으면서 나는 뭐 물류 마진 안 봐요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 뭐 이 갑질하는 거잖아요. 뭐 뒤로 돈 받고 막 이런 것들은 좀 근절돼야 된다. 예. 안 그래도 프랜차이즈 적폐라고 난리인데. 그죠. 뭐 말들이 너무나 많죠. 네.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뭐냐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특허도 많이 출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4가지가 더 있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죠? 더 경쟁력을 높이기 식감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키토산 관련해서 이제 추출해서 뭐 하는 특허도 있고 저희가 이제 국내산 참숯을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수입산 숯들보다는 국내산 숯이 이 수분을 흡수하는 이 흡착력이 좀 세요. 그러니까 숯이 좀 튄다 그러죠. 숯이 그쵸. 튀는 거는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 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분기가 없으면 안 튀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수분을 잡을 수 있는 거를 특허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납품받는 숯박스 안에 옛날로 생각하면은 물 먹는 하마 같은 네. 근데 그런 게 좀 강도가 센 어. 예, 그런 특허를 하나 좀 내놓은 게 있고 그리고 뭐 숙성고나 일반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벽면에 간냉식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들을 보면 벽면에 성에가 끼어서 그쵸. 이제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낼 수 있는 특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외식 쪽에서 사용이 가능한 예, 특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숯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 얘기가 좀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드셨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죠, 대표님? 꼬치 전문 브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야키토리라고 하죠, 일본에서. 야끼가 야끼토리. 굽다라는 뜻이고 도리가 네, 닭 그렇죠, 그렇죠.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아는 네. 일본어 그게 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출장들을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제 트렌드를 좀 많이 봤어요. 트렌드를 좀 보고 어떤 브랜드를 개발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다녔죠. 근데 대한민국 경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요즘 이슈잖아요.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네, 이제 내년에 뭐 8천 얼마요? 네. 인구는 계속 줄고 이러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저가 자본으로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다. 아, 점주가 혹은 네. 뭐 한 그러니까 명이서 뭐 1인 혹은 2인 이렇게. 2인의 뭐 아르바이트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면 한 명 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매출 대비 이익 구조가 얼마만큼 나와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꼬치 관련해서는 제 동남아에 있는 국가별 꼬치집들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동남아까지도 이제 넓혀지는.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계속 다녔었고 멀게는 저희 카자흐스탄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샤슬릭 아시나요? 좀 들어봤어요. 큰 꼬챙이에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꽂아가지고 효신 큰 들어봤어요? 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화덕에 굽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양, 뭐 돼지, 말,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드시는 곳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벤치마킹 할 거 하고 브랜드 설계하고 메뉴 개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할 수도 있는데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단순히 그냥 닭꼬치를 숯불에 굽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무언가를 있는데 꽂아서. 네. 또 이 대한민국에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숯불 꼬치구이 화로구이기라는 게 있어요. 장비가 네. 장치가 있는데 그게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요걸로는 매장 오픈을 못한다 해서 사실은 화로구이기도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양을 구워낼 수도 있고 이 주문했을 때 3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닭도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떤 양을 꽂아야 되는지 그리고 꼬치 나무의 종류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아, 그렇죠. 네, 섬세하게 들어가려면 것들까지 한도 끝도 좀 없죠.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하다 네. 보니까 이 메뉴 개발하고 요거가 걸린 게 한 8개월 정도 걸렸고 저희가 내부 시스템에 조금 다른 데는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시스템은 저희 꼬치를 접시에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스테인리스 저희 히팅되는 스테인리스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닷집바라고 하잖아요. 닷집바 앞쪽에 네네네. 스테인리스 바를 저희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히팅이 됩니다. 그래서 식지 않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85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방에서 안에 그 바 안에서 직원이 다 일일이 다 구워주고 올려주는 거는 뜨거운 그렇죠. 판 위에서 이제 예,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저희 히팅을 시켰어요. 그게 전기 용량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네. 뭐 1m 뭐 1.5kg 뭐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에어컨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운영 못 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전기 용량을 낮추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 매장에 히팅되는 시스템이 먹는 전기 양이 에어컨 한 대 정도도 안 나와요. 예, 그것도 테스트를 좀 오래 했습니다. 이런 좀 그 소규모 형태의 그런 뭔가 좀 그 점주 친화적인 그런 창업을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뭔가 좀 그 제주 몬트락의 그런 규모와 이런 뭔가 좀 전파되는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수량 이런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시고 하게 된 건가요, 대표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제주 몬트락은 제주도 돈육에 대한 이 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갖고 있는 소구는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거고 소자본 창업이나 지금 뭐 요즘 소자본이라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창업을 소자본이라고 하나 봐요. 뭐 닭 브랜드 놓고 보니까 뭐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오픈됩니다. 이렇게 뭐 배달 그렇죠? 그럼 배달이잖아요. 그쵸, 네. 예. 뭐 그걸 소자본 창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중저가라고 얘기하면은 부동산비를 제외하고 1억 언더. 아 맞죠. 그 정도 예. 좀 이제 감안을 하죠. 예. 네, 그 정도에서 창업이 가능한 그리고 일매출 한 100만 원에 본인이 점주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본인 인건비 포함해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재 비중도 식재 비중이고 인건비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재 쪽의 비율이 저희가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그거밖에 안 나오나요? 네. 어. 이거를 이제 꼬치를 전부 다 생산해서 납품하게 되면은 네. 이제 한 24%까지 올라가는 거고 음.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예전엔 그랬죠. 생산해서 납품했죠. 그쵸 이제 뭐 본사 생산 마진을 챙기려고. 예, 그쵸. 예, 그 목적성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직접 꽂으면은 그러면은 너무 일을 오래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언제 다 꽂고 있어? 하루에 400개씩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손질 없이 그냥 바로 꽂으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공을 해서 납품해요. 아, 뭐 네, 별다른 뭐 어렵지 않습니다. 칼 뭐 어떤 그 그런 전처리가 거 필요 필요한 게 없이. 아니라 그냥 납품 받아서 바로 꽂아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픈하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매장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은 식재료 준비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정도 수준? 예,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제주 몬트락 이후에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하셨고 그게 이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도 시중에 그 정도의 이제 규모로 만드셨다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홍보를 지금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 정비하고 이제 직원들 컨디션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걸린 거예요. 4월 26일 날인가 오픈해서.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대표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매장을 네. 사실 A급지에 오픈을 안 시켰거든요. 어디죠, 어디? 강남구청역 저 뒷골목에다 오픈 시켜놨어요. 저희 본사도 사실 그쪽이라 그냥 가까운 데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까운 데가 좋죠. 예, 그쪽에 오픈 시켰는데 사실은 지금 1차적으로 목표하는 매출액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의 매출이죠? 규모는 얼마 정도고 몇 평 정도고? 규모는 18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18평 정도 보시면 되고 의자 수, 좌석 수가 29개. 네. 여기서 3천 후반대? 3천 후반? 네. 매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아까 그 식재료비가 한 12, 14 뭐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이익률 계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말씀해 저희는 주세요. 법인이니까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점장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가서 가맹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34% 정도 그렇게 이익률이 이익을 남는 거예요. 남는 거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대표님? 이게 이 외식 쪽에 관여하고 있을 때 20%, 25%, 30% 이상을 말하는 프랜차이즈는 믿지 말아라고 그냥 사기죠, 사기. 네. 예. 근데 지금 사기를 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력을 많이 쓰면은 사실 이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쵸. 이익률이라는 거는 이 세전이익이냐 세후이익이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시면 부가세 적립금 그리고 카드사 2.5% 수수료
제외한 이익률을 말씀드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제외한. 예, 예를 들면은 3천대 매출을 하면 뭐 부가세 적립을 3.5%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매출액 대비해서 부가세 적립률이 좀 다릅니다. 매출액이 커지면 적립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 인건비는 250에서 300,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 그리고 카드사 수수료는 전체 총 매출액을 카드 매출이라고 보고, 그렇죠. 요새는 거의 다 뭐 카드죠. 예, 거의 다 카드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 2.5%를 제외한, 예, 그렇게 했을 때 식재료 12%, 예를 들어서 뭐 월 임대료가 지금 공과금 포함해서 10%대거든요. 작은 매장이니까 뒷골목의 작은 매장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인건비 비중이 좀 높죠. 인건비 비중이 한 30% 가까이 나오니까. 그거 말고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보면 5%에서 7%예요. 나머지 식재료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러면 이익률 나오죠. 거기에 2.5% 빼고 부가세 적립 한 3.5% 정도 제외하고. 그러면 괜찮죠. 네네네네.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좌를 오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곧 이제 또 아마 또 노출을 또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홍보를 하면 뭐 좀 더 그쵸, 나아질 이제 막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어 있고 이미 소문으로만 지금 벌써 3개의 가맹점이 네. 줄을 서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 사실 주변에서 되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너무나 좀 우후죽순해, 그리고 그냥 저질의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뭐 그냥 차라리 편의점에서 그냥 뭐 하나 쉽게 먹고 말지 뭐 이렇게 돈을 쓰겠냐 이런 결심을 할 정도의, 있죠.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딱 그 맥주 한잔 하기 뭐 간단하게 그냥 친구와 뭐 가족과 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희 손님들이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정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두 너무 달이 좋다. 이후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좋다라는 못 얘기를 보는 것 좀 같아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객단가가 낮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저희가 꼬치 메뉴가 가장 저렴한 게 2,500원부터예요. 근데 두 꼬치씩 나가요. 한 꼬치가 아니라 2,500원부터 뭐 4,500원 사이에 메뉴 가격이 구성이 돼 있는데, 아, 그런 운영의 장점이 있네. 꼬치집에서 뭘 먹다 보면은 한 2, 3만 원이 그냥 쑥쑥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죠. 객단가가 25,000원 정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고깃집 정도 수준의 객단가가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5,000원이면 둘이 와서 5만 원인 거잖아요. 고객과 이제 점주님들에게 다 모두 다 물론 뭐 나중에 어떻게 또 계산 이후에 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이 도리토리. 도리토리. 예. 새 잡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도리 새 맞나요? 새 잡는 사람. 아, 그런 네, 뜻인가요? 일본어로 새 잡는 일본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약간 컨셉도 약간 좀 일식 그런 그 느낌의 많이 제가 가깝죠. 받았는데 예, 이미지를 많이 보고. 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이제 뭐 짧은 시간이었 안에서 이제 제주 몬트락이라는 전체 그 큰 브랜드와 또 최근에 준비를 하셔서 좀 좋은 성적을, 예, 만들고 계시는 도리토리라는 브랜드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함께 욕심내서 좀 들어봤고요. 좀 마지막의 질문에 가까운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도리토리도 그렇고 이제 제주 몬트락도 그렇고, 예, 뭐 착한, 예, 프랜차이즈 이게 너무나 좀 쉽게 하는 말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 공FC라는 이제 포럼 단체 내에 있는 브런칭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좀 듣는 그 외부 분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선언도 괜찮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앞으로의 계획도 괜찮고, 예,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슈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 뭐 상생, 네. 그렇죠. 뭐 여당과 야당도 네. 뭐 이렇게 좀 뭐 얘기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이제 뭐 본사가 있고 그리고 가맹점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좋은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이냐,
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나쁜 프랜차이즈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점이 해야 될 몫을 잘하고 있고 본사가 해야 될 몫을 잘하고 있으면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몫을 다할 때. 그렇죠. 거기에 뭐 공유 FC니까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네. 예, 그분들 또한 정직하게 도덕성 있게 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좋은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사실 기승전 매출이에요. 그렇죠. 예, 기승전 매출입니다. 맞습니다. 매출 안 나오면 나쁜 가맹본부 되는 거고 저 가맹점주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는 가맹점주라고 다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거는 양쪽 다 똑같은 섭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출이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뭐 대선 치렀으니까 총선 치렀으니까 예? 그러면 좋은 날이 없어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운영해 주시는 가맹점주님들은 고객분들한테 더 서비스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모티브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이 역할을 해주실 때 본사는 전체적인 브랜드를 어떻게끔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야 기승전 매출이에요. 매출 잘 나오면 본사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저 정도는. 그리고 가맹점주님이 좀 잘못해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게 외식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과를 말하는 프로 세상에 놓여 있으니까요. 예. 네. 네, 오늘 먼 길 와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나 또 이야기를 또 잘 또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 몬트락 그다음에 도리토리 김덕준 대표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